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 복숭아에 이어서 오늘은 종합위험가수 자두, 유자, 오미자를 한꺼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이기 때문에 아직 계산 문제보다는 계약 인수 사항이라든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서 묶어서 한 번에 이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계산 문제는 또 다른 품목을 하면서 더 풀어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은 상품 내용과 계약 인수로 목차 내용은 같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 정권에 기재된 품목은 동일하고요. 납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도 모두 같습니다. 단 품목은 이제 자두는 자두가 될 거고요. 유자, 오미자 이렇게 나눠주겠죠. 자,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품목도 있고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도 있다고 했죠.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는 뭐 밤, 대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또 밭작물도 그렇습니다. 근데 종합가수 품목들은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동일합니다. 저희가 종합위험가수 복숭아를 배울 때는 보상하는 손해의 병충해가 하나 있었죠. 세균 구몬병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배우는 자두, 유자, 오미자는 병충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를 모두 보상하고요.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태우가 냉동 설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태풍, 강풍, 우박, 동상해, 호우,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입니다. 한해라고 하면 추위가 아니고 가뭄에 의한 겁니다. 가뭄에 의해서 토양의 수분이 부족해서 발생한 피해고요. 자, 냉해와 동상해를 조금 구분해서 그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예요. 영하의 기온들이 많습니다. 동상해로 인한 발생 피해는. 근데 냉해는 보시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에 작물의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저희가 봄에 그 꽃이 피었을 때 갑자기 꽃샘 추위가 온다든지 이럴 때 냉해 피해를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꼭 영하의 기온은 아니거든요. 그 작물의 그 생육에 지장이 오는 정도의 그 피해라는 거예요. 기온이고 꽃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들이 많습니다. 조해는 바닷물을 유입에 의한 피해고요. 자, 개념 정리. 이게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저가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하고 특정 위험으로 이렇게 그 정확하게 뭐 그 수치가 있었잖아요. 태풍 강풍 나왔을 때도 14m 순간 최대 풍속이 14m/s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정확한 수치가 있었어요. 집중호우도 12시간 강우량 누적된 강우량이 80mm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종합 지금 가수에서는 수치가 명시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그 저가전 종합 위험에 있는 피해 보상하는 손해와는 조금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세 품목 다 같습니다. 자두, 유자, 오미자 모두 같고요. 개수, 재병, 댐하, 기보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 안 되고요. 수확기 때는 법정 대리인이 빠집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했을 때 안 되고요. 통상적인 영농활동, 뱅해충, 그다음에 제방댐이 붕괴되는 거, 하우스 부대 시설 노후하자, 그다음 계약 체결 시점 기상청 발령 특보에 의한 재해,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손해 이것들은 다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 손해보장은
여기 지금 우리가 현재 자두, 유자, 오미자를 하고 있잖아요. 오미자는 나무 손해 보장이 없습니다. 없고 자두, 유자만 해당이 되고요. 제가 보병 피토라고 외웠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21년도에는 나무 손해 보장에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이 여기 수확감소 보장에 있는 품목들이 몇 개 내려오면서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예 새로운 게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있던 내용들이 몇 개 이제 나무 손해 보장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은 지금 보병 피토부터 먼저 암기를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오미자처럼 나무 손해 보장이 안 되는 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직 뭐 모든 품목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선 나무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품목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손해가 없는 품목은 앞으로 배울 거예요. 밤, 대추, 오디, 오늘 배우는 오미자, 그다음에 복분자가 없습니다. 밤, 대추, 오디, 오미자, 복분자는 나무 손해 보장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입니다. 실은 보험기간은 앞에 배울 때는 품목을 하나씩 배웠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새 품목을 배우니까 이제 새 품목이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시험 문제도 실은 하나만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로 해서 여러 품목, 지금은 그 과수를 배우고 있지만 밭작물도 썼고 논작물도 섞어서 보장 개시와 보장 종류를 적어놓고 이렇게 가로치기를 나오는 문제들이 오해 문제 때 15점짜리 배점으로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6회 때에도 보장 개시와 보장 종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품목으로 밤, 대추, 참다래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자두, 유자, 오미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두와 유자는 그 나무 손해 보장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수확 감소 보장과 나무 손해 보장을 특약으로 둘 다 보장을 하고요. 오미자는 나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확 감소 보장만 보장을 합니다. 보장 개시는 모두 다 계약 체결일 24시고요. 나무 손해 보장은 12월 1일에 해서 이듬해 11월 30일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자, 과실은 한번 볼게요. 자두는 수확기 종료 시점 9월 30일이네요.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품목들도 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배우는 게 자두죠. 다음에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품목은 아래쪽에 제가 따로 표기를 해뒀는데요. 자두가 있고 나중에 밭작물에서 옥수수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밭작물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 브로콜리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암기할 때 자옥이는 브로콜리를 좋아해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9월 30일 품목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 세 품목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자는 조금 이제 보장 종류가 다르죠. 다른 품목들은 보통 모두 보장 종류가 수확기 종료 시점이 많은데 유자 같은 경우는 최초 수확 직전이라는 거 이것도 실은 5회 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서 보장 종기는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월 31일 오늘 유자를 하나 배웠어요. 그러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는 품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자를 배웠고요. 밤, 대추, 고구마, 감자는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건데 봄 감자도 있고 가을 감자도 있고 고랭지 재배 감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랭지 재배 감자가 10월 31일까지 초과할 수 없다고 보장 종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예전에는 10월 31일이 아니었는데 20년 업방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보장 종료 품목은 유자, 밤, 대추, 고구마, 고랭지 재배 감자, 무화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유자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보장 종료가 최초 수확 직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장 종료가 수확기 종료 시점이 아니고 다른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 품목들 아무래도 특이하니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특이한 품목들이 실은 이제 6회 때 출제가 됐던 밤, 대추, 지금 유자, 그다음에 참다래 이런 품목이었어요. 한 번씩은 다 출제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보장 시기와 보장 종류는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미자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요건 지난 시간 제가 포도, 복숭아를 하면서 계속해서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거, 동그랗고 탱글탱글한 품목들, 포도, 복숭아, 오미자는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장 종기를 외우실 때는 각각 하나하나 품목을 외우기보다는 그 숫자가 같은 것, 단서 조항이 같은 것을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암기가 수월해지니까요. 처음에는 이걸 다 외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묶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모든 그 수확함수 보장은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죠. 그리고 많은 딸이 미만은 다 절사를 했었어요. 근데 포도 그 기억나시나요? 수익 감소 보장은 가입 가격이 아니고 기준 가격이었죠. 제가 가입 가격, 기준 가격, 표준 가격 근데 비슷한 용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가격은 또 뒤로 가서 배우겠지만 그 OD나 복분자를 배울 때는 또 표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현재 나머지 종합가수 품목들은 다 가입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거. 뭐 많은 단위 미만 절사 이것도 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 금액을 실제로 줬다고 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대입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면 되지만 주지 않았을 때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수점 단위 소수점 단위는 아니겠네요. 1,000원 단위 원 단위까지 이제 금액이 나온다면 10,000원 미만은 절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을 먼저 산출하고 보험료, 보험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틀려버리면 전체 뒷부분 보험료나 보험금 계산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단서 부분도 많은 딸이 미만 절사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무 손해보장 특약입니다. 가입 주수에 가입 가격을 곱한 거고요. 제가 가입 가격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업방에 지금 현재 포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는 4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은 올해는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가입 가격이 다 업방에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그래도 가입 가격 나왔었던 거 예전 업방 참고해서 제가 올려놔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포도는 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무화과는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제 금액을 보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가는데요. 3만 원 무화과 하나죠. 4만 원 포도고요. 5만 원은 좀 종류가 많죠. 그래서 저는 암기 팁을 앞제 글자를 따고 5분만 매우 참자, 매실, 유자, 참다래, 자두 이렇게도 외웠었고 또는 참말로 자유다 해서 그냥 참매 자유 이렇게도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안 잊어먹어지더라고요. 둘 중 하나 본인이 편안한 방법으로 암기 팁을 정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은 복숭아, 감귤, 그리고 저기 저가전 종합이온도 예전에는 그 사과 배들도 다 10만 원으로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만일에 지금 업방에 그 가격이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 그 나무의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할 때는 나머지 품목들은 조건에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조건에 제시를 안 해준다면 그것도 문제 오류가 되잖아요. 그래도 그 금액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제가 가지손 전반 과실손에 같다고 했죠. 근데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는 방제 시설이 없습니다. 방제 시설을 설치해서 할인이 되는 품목이 있고 방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품목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자두와 유자는 방제 시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두 방제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두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며 할인을 해주네요. 포도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에 대한 보장이 되어서 아예 그 보험금까지 손해를 봤을 때 줬었는데 자두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면 그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 있네요. 자, 그다음에 방상팬,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방치가 아니고 장치겠네요. 장치, 그리고 덕 또는 Y자 시설, 이건 또는인데 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덕 또는 Y자 시설 등이 있고요. 유자의 방제 시설은 방풍림, 방풍망. 근데 방풍망도 근데 유자는 조금 특이하게 뭐 측면 전부 설치가 있고 측면 일부 설치가 있더라고요. 전부 설치일 때는 5%만 할인을 해주고
측면 일부 설치 때는 3% 확인을 해주는데 지금 그 품목마다 방제 시설이 실은 많아서 이 방제 시설까지 전부 다 외워야 되냐 이라고 여쭤보시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하기는 조금 참 잔인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방제 시설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 보면 방풍망 같은 경우, 지금은 그 유자는 전부 설치했을 때도 5%를 주고, 측면 일부 설치했을 때도 3%를 주는데, 또 어떤 품목들은 전부 설치를 하지 않고, 일부만 설치하면 그 할인을 안 해주는 품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제 시설 이런 거는 그 품목이죠. 품목별로 그 과일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고 이거를 전부 외워라, 외우지 마라,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은 오미자는 나무 손해보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겠죠. 그리고 자두유자는 가지 손전 동일합니다. 나무 손해보장은 방지실 할인율은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방금 전에는 그 나무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나눠줬고요. 지금은 또 이제 나무 수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수령은 어디에 이제 그 업방에 제시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 인수제한 목적물에 들어가면 그 가입 수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일기, 수령을 배울 때 그 나무마다 가입할 수 있는 수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부 이제 품목별로 그게 인수제한 목적물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나무 수령 한번 볼게요.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자, 복분자는 좀 특이하네요. 2년에서 11년이네요. 결국 그럼 2년에서 11년 이내라면 2년에서 10년까지만 나무 수령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복분자가 조금 특이하고요. 자, 3년 이상은 요것도 이제 본인마다의 암기 팁을 가지고 외우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저는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반매, 6자, 7자, 7차 이렇게 외웠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입에 착착 달아붙는다 이런 말을 가끔 쓰잖아요. 그것처럼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반매, 6자, 7차 이렇게 외웠고요. 저는 자, 3년은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지금 세 품목이나 들어있네요. 오리, 포도, 복숭아는 3년 이상이고 참다래도 3년 이상이네요. 4년 이상은 대추, 감귤, 유자, 무화과가 4년 이상입니다. 무화과는 조금 특이한데요. 과실 같은 경우는 4년 이상이면 되고요. 나무 같은 경우는 4년에서 9년 이내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9년 이상이 넘어가면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에서 9년까지 한정지어져 있고요. 자, 그래도 4년 이상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외우시길 바라고요. 자, 5반매, 6자, 7차. 반매실은 5년, 자두는 6년 이상, 차는 7년 이상. 차는 굉장히 그죠? 그 수령이 많네요. 7년 이상이니까 그죠? 자, 한 번 더 입에 그 붙게 한번 같이 발음하면서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반매, 6자, 7차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앞에 계산했던 저희가 배웠던 포도, 복숭아와 동일합니다. 대부분 가수들이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급 조건이 조금씩 업방에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포도 복숭아를 배울 때는 보상하는 재해로 뭐죠?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그 자두하고 지금 유자, 오미자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재해로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 실은 같은 말이죠. 왜냐면 그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다는 것과 평년 수확량에서 자기 비율을 초과해서 수확량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지금
20년도에 지금 업방에 많이 그 용어들이 통일되긴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뭐 다르게도 좀 표현한 말들이 있는데요. 요것을 꼭 그 품목마다 그 실은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거하고 이건 같은 개념인데 그럼 꼭 그 품목에 맞게끔 지금 딱 업방이 제시된 대로 만일에 지급 조건을 문제가 났을 때 적어야 되냐 이러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너무 가혹한 것 같죠. 그래서 그냥 그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수학감수 보험금은 그 보험금을 주더라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험금 계산은 가피자죠. 자,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고요. 자,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 병충해 보장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병충해 보상이 없기 때문에 평균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부상 감수량의 나누기 평균 수확량 평수 미평 그대로 갑니다. 자,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이렇게 계산식이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율이 그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만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금액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그 지급하는 기준 그 지급 사유가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보험금 30만 보면 그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죠? 자, 나무손해보험금은 오미자 제외입니다. 제외고 보험가입 금액의 피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인데 나무는 다 5%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가 분모에 내려오고 그 피해 주수 고사나무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언급을 했고요. 자, 10%, 15%, 20, 30, 40%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10%, 15% 들 수 있는 가입 조건 있었다고 했어요. 3년에 순보험료 50%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손해율이 50% 이하죠. 15%는 2년 가입해야 되고 100% 이하여야 되고요. 손해율이 나머지는 제한이 없고요. 나무손해보장은 5%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나무손해보장이 없는 품목, 밤, 대추, 오디, 오미자, 복분자가 되겠네요. 사실 오미자 복분자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그냥 그 나무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 혹시 도시에 살고 계셔서 오미자 복분자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미자나 복분자 같은 경우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울타리를 쪄서 이렇게 넝쿨형 식물입니다. 넝쿨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무가 아닌 때 나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무 손해 보장이 없는 거고 복분자도 이렇게 막 포기로 막 여러 갈래로 이렇게 해서 여기 복분자가 막 열리거든요. 그래서 나무 손해 보장이 없습니다. 뭐 조금 특이한 거는 밤, 대추, 오디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계약 인수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인수에 보험 가입 지역이 품목마다 다 달랐어요. 대부분 전국이 많았는데 자두는 전국이네요. 많았는데 유자는 좀 달라요. 그죠? 자, 우리 보통 유자 유명한 곳 하면 전남공 많이 떠올리시죠? 실제로. 자, 섬 지역들이 바닷가 근처 섬 지역들이 유자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유자는 전남 지역과 경남 지역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전남은 고흥, 완도, 진도 등 있고요. 경남은 그제, 통영, 남해 다 바닷가 섬 쪽이죠. 가까이 그죠? 바닷가이거나 섬 쪽이거나 이렇습니다. 오미자는 혹시 경북 문격 오미자 유명한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미자는 경북의 문경, 상주, 예천이고요. 충북에는 단양이네요. 그 전북, 장수, 경남, 거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외워야 되냐 하면 그것 또한 이제 본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지역 안 되고 도서지역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전기승문항이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농가 주소지가 아니고 과수원 주소지로 가입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모든 종합과수 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또 업방에 또 기재된 거는 자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고 유자, 오미자 부분은 지금 과수원 주소지로 가입한다고 돼 있는데 실은 그 실무에 가면 모든 그 종합과수 부분은 농가 주소지 아니고 과수원 주소지로 기준해서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보험 가입 자격은 같죠. 앞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되고, 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자,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가 어디서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농작물을 어떻게 통상적인 영농 방법으로 재배할 때 이런 식으로 외우면 그러니까 막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는 육하원칙을 떠올려가면서 외우면 조금 외우기가 수월합니다. 가족 명의로 가입할 수 없고요. 임차농은 되는데 임대인, 소유자는 안 됩니다.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다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기준도 동일합니다. 계속 언급했던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200만 원 이상 동일하고 과수원 다니고 농협에 하나의 농협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세 품목 다 같습니다. 같은데 오미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된 게 있어요. 오미자는 조금 특이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미자는 신규 처음 처음 식묘를 하는 거를 심는 거를 식묘라고 하는데요. 식묘 1년 차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조건이 2년 차부터 가능해요. 뭐 2년 차부터 지금 여기 보면 식묘라는 개념이 나오고 신규 가입, 그다음에 수학기 기준도 나오는데 저는 이거 두 개를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신규 가입 기준으로만 외워놓으면 수학기는 플러스 1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규 가입 기준으로 외우시는 게 낫고 기억도 그렇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규 가입 시에는 식묘 2년차, 삭벌 1년차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뒷부분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미자 과수원 사진인데요. 오미자는 이렇게 실은 막 울타리형으로 재배를 하거나 V자형으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능쿨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막 주릉주릉 엄청 많이 과일이 열려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나무 보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나무의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넝쿨입니다. 넝쿨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윗부분은 다 이렇게 말라버리고 없어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수확이 끝나고 나면 잘라버리고 나무 밑둥은 계속해서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이 밑둥 부분만 남아있게 돼요. 처음 이렇게 딱 심었을 때 있는 이거를 식묘라고 하고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남은 요거를 삭벌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실무에서는 다른 용어로 갱신했다고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식묘 1년차는 이제 심었을 때고요. 삭벌은 자르고 난 뒤 이제 첫 해는 심고 바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부터 자를 수 있죠. 그래서 식묘 2년 차가 되면 삭벌은 1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여기서 또 이제 줄기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덩쿨을 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좀 특이하니까 식묘 2년 차, 삭벌 1년 차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당연히 신규 가입시니까 직전 연도는 플러스 1년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배 유형은 울타리형과 V자형으로 유인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막 울타리형으로 키운다든지 아니면 V자 형식으로 해서 유인틀을 재배한 것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은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 일기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 이제 앞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 일기는 앞머리나 아니면 중요한 글자를 땄다고 했습니다. 금액, 수령, 혼시, 전정, 시험 연구, 일부 가입,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천부지, 판매 목적, 가시, 기타 인수 부적절 등이 있었고요. 자, 자두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요 두 부분입니다. 네, 도서지역 연육계 설치 안 돼 있는 거는 실은 가입 지역 하면서도 나왔는데 또 뭐 이게 인수 제한 목적물에서 또 언급이 한 번 더 됐더라고요. 자두는 닫고 품종이 가입이 안 되는 품종이 있어요. 자두 중에 그게 기양이라는 품종인데요. 기양 품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두에서 우리가 막 품종까지 기억을 하면서 뭔가 과일을 사 먹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기양 품종은 제가 여기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진으로 보면 이제 그냥 일반 자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좀 더 수월할 텐데 일반 자두는 막 기양 자두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 일반 자두는 기양 자두보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고 엄청 큰 자두예요. 큰 자두고 고급 자두에 속하고요. 기양 자두가 실은 결실률이 엄청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실률도 떨어지고 과일 키우기도 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자두 중에서는 뭐 자두의 여왕, 자두의 왕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기양 자두를. 그래서 기양 자두는 그 가입이 안 된다는 거. 결실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피율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건 가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양자두는 가입이 안 되더라 기억을 해 두시고요. 품목을 저희가 배우다 보면 가입을 할 수 없는 품목들이 나오는 그 품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두가 기양이 안 됐었죠. 나중에 이제 대추를 배우면 대추도 큰 게 안 돼요. 대추 중에 사과 대추라고 있어요. 좀 일반 대추보다 훨씬 큰 대추인데 사과 대추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구마를 배우러 가면 나중에 수 품종이 가입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수 품종이 우리가 그 경상도 사투로 물고매 이렇게 하는데 물고구마를 수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수 품종은 가입이 안 되고 가입이 안 되는 품종들이 있는 그 품목들은 꼭 그 품종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유자는 좀 특이하게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일기에 추가해서 이피중복도도 외웠어요. 그죠? 이피, 이미 피해 입은 거, 중복가입하는 거, 도서지역, 도시계획 편입돼 갖고 소유권 변동이나 과손 형질 변경 있는 거 요게 유자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두 유자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인수제한 목적물이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일기에 기양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피 중복 도들을 외우면 되는데요. 오미자는 좀 달라서 따로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화 일기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추가되는 것은 그렇게 뭐 따로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전혀 이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이제 다른 인수제한 목적물 용어들이 나왔을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부분인데요.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을 우리가 저 기출문제 1회 때처럼 기출문제 1회 때 그 저가전 종합위험 저가 종료 이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전부 뭐 이렇게 적으라고 나온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인수제한 목적물인데 이거는 그렇게 나왔던 통으로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처럼 인수제한 목적물도 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3회 때인가 양파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전체를 다 적으라고 나왔었는데요. 그 뒤로는 아직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에 대해서 통으로 서술하시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 다르게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통으로 서술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가로넣기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미자는 보험가입금액 200만 원 미만 가수원은 인수제한 목적물이고요. 자, 제가 식묘 2년 차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2년 차에서 3년 차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미자는 3년이 넘어가면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까지만 재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수확량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요건 이제 삭벌 3년차라고 돼 있고 식묘 4년차라고 돼 있는데 식묘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니까 4년차부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삭벌은 식묘에서 한 해 더 빼는 거니까 삭벌 3년차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식묘가 이제 2년일 때 삭벌이 1년이잖아요. 처음 이렇게 키워가지고 키워야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식묘 2년차가 되면 삭벌이 1년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묘 4년차만 기억을 해두면 삭벌 1년차 바로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엄청 여기 넝쿨이 많이 복잡하게 이렇게 지금 그 오미자가 열려 있고 넝쿨도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가지가 너무 많이 번물을 해도 이게 폭 자체가 좁아지고 너무 많이 분무하면 진짜 이렇게 좁아지겠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좁아지고 두꺼워지면 햇볕이 이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가 그 과일을 키울 때는 그 햇볕 광합성 작용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간폭이 두꺼워져서 광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예상되는 과수원은 인수 제한입니다. 그리고 유인툴이 제가 V자형과 울타리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인툴이 너무 낮다거나 붕괴 직전에 있는 유인툴들은 당연히 수확량이 현저하게 낮겠죠. 너무 낮으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번성을 하잖아요. 낮으면 요 부분들이 완전 다 덮어버립니다. 그 유인틀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은 유인틀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유인틀은
그 인수제한 목적물에 들어갑니다. 왜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주간거리가 너무 좁아도 안 되지만 너무 넓어도 안 되네요. 자, 50cm 이상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은 수확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그죠? 50cm 이상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주간거리에서 50cm 이상 이렇게 가로넣기 가로 비워놓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것도 이것도 조금 특이하네요. 그죠? 품목이 혼식된 가수원이라고만 보통은 다 되어 있는데 혼식된 가수원 중에서 그 다른 품목을 딱 명시를 해놓은 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지금 오미자도 그러네요. 오미자 아래 이렇게 빈 공간들이 실은 이렇게 고랑이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콩이나 고추 등을 심는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콩, 고추들을 유인틀 이 사이입니다. 그죠? 유인틀 요 사이가 되는 거죠. 유인틀 사이에 심은 경우는 인수 제한입니다. 콩, 고추 이거 역시도 가로넣기로 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품목이 혼식된 가수원이 재배가 안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자 같은 경우도 감자를 재배하기 이거는 이제 품목이 혼숙인데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를 재배하기 전에 유채를 키우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인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품목 이렇게 제한들을 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이 혼식된 가수원에서 꼭 이렇게 다른 품목들을 명시를 해놓은 것들은 기억을 해 놔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접했던 부분이라 설명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인데요. 인수 관련 수확량에는 저희가 표준 수확량이 있고 평균 수확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신규 가수원은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균 수확량으로 잡는다고 했고요. 표준 수확량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자, 자두유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수, 재가 이렇게 저는 외웠다고 했었잖아요. 지역은 빠져있네요. 수령, 제식밀도, 가수원 조건들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고 자두는 제식 밀도 지수도 있고 혼식 지수, 가입 지수 이렇게 곱하네요. 유자는 한 주당 제식 면적을 곱했어요. 그죠? 자, 자두 같은 경우는 제식 밀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식 지수가 있고 나무를 세기가 쉽기 때문에 가입 주술에서 수확량을 계산하네요. 혼식 지수가 있는 품목들은 대부분 다 내 품종을 하나만 가지고 수정이 잘 안 되는 품종들의 혼식 지수가 많습니다. 품종이 다른 품종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품종의 꽃과 꽃에서 이제 수정이 그 꽃가루가 서로 이제 수정이 되어야만 수정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자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혼식 지수가 있고요. 수정률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가입 주수로 곱했고 유자는 제식 면적으로 곱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 제식 면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도 기억나시나요? 포도는 표준 수확량의 제식 면적을 가지고 곱한다고 했죠. 포도의 제식 면적은 주수의 주간거리에 열간거리를 곱했어요. 그리고 주간거리, 열간거리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했고 그 부분이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식 면적은 다 같습니다. 주수의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곱하죠. 곱한 게 제식 면적이고요. 자, 유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제식 면적을 가지고 이제 그 표준 수확량을 계산하는 품목들은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요. 포도, 유자, 참다래, 무화과, 감귤 등이 있는데 이제 이런 품목들은 실은 포도도 실은 우리가 하나씩 집에 키울 때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가수원에서 이렇게 키우면 가지가 이렇게 번성 위가 이렇게 다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한 나무 가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잡기가 힘듭니다. 유자, 참다래, 무화과, 감귤 다 비슷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1m죠. 그죠? 자, 면적을 가지고 이 면적 안에 들어온 수확량을 계산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식 면적을 가지고 표준 수확량을 계산하는 거고요. 제식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포도, 유자, 참다래, 무화과, 감귤 등이 있더라. 이거 각각 그 과실의 품목 특성을 생각하면 조금 더 그 암기나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자,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제식 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자,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죠.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울타리형이든 V자형이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막 이걸 유인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미자는 유인틀의 1m당 표준 수확량과 이 유인틀의 길이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오미자는 워낙 많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따서 그 수확량을 계산하기는 힘든가 봅니다. 힘들어서 유인틀 1m당 표준 수확량의 유인틀 길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표준 수확량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조건에 유인틀 메다당 표준 수확량과 유인틀 길이는 줄 것 같네요. 그죠? 오미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평균 수확량은 같기 때문에 설명 아까 했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 자료는 공식은 항상 같습니다. 포도, 복숭아도 종합가수는 같았는데, 자, 평년 수확량 계산할 때 중요하게 봐둬야 될 것은 제가 과거 수확량 자료를 산출하는 거라고 했어요. 5년치 자료를 가지고 과거 수확량 자료를 산출해내는데, 조건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그 중에 조건이 같은 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포도, 복숭아는 서로 조건이 같다고 했어요. 그죠? 조건이 같고, 나머지 가수들은 지금 조금 특이한 OD 복분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수들은 또 이 평균 수확량 계산하는 방법들이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확량 계산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과거 수확량 자료 이제 한번 산출하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도 복숭아일 때는 착가수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기억나시나요? 조사한 착가수의 평균 가중을 곱했습니다. 곱했는데 이제 종합가수 나머지 품목들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고가 없었을 때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20% 곱하기 1.2배를 해서 큰 값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럼 어떠냐? 자, 포도 복숭아 기억나시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포도 복숭아에 사실 평년 수확량 이 부분이 없었죠. 근데 앞에 있다고 생각해도 문제는 답은 같다고 했어요. 자, 평년 수확량보다 조사 수확량이 적고 평년의 50%보다 클 때는 조사 수확량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확량을 결정하는 게요. 네, 평년 수확량의 50%보다도 조사 수확량이 적다고 한다면 너무 이제 과거 수확량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의 50%로 수확량을 잡은다고 했어요. 자, 한 가지가 더 추가됐네요. 그러면 이제 평년보다 조사가 적을 경우도 있는데 많을 경우도 있잖아요. 내 수확량이 평년에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기대를 했었는데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실은 있죠. 근데 그렇게 조사 수확량이 더 많았을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을 과거 수확량으로 계산합니다. 그 부분이 다르네요. 실은 포도 복숭아 부분은 이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죠. 안 되어 있지만 단서에 그런 게 있어요. 조사했을 때 수확량을 100%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100% 반영한다는 말은 실은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클 때는 조사 수확량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근데 엇방에는 정확하게 산식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건데 실제 실무에서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많을 때 조사 수확량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근데 나머지 품목들은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많을 때 평년 수확량을 과거 수확량으로 잡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거는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과거 수확량 산출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이번 시간에도 조건을 조금 변경해서 유자의 평년 수확량 내년에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연도를 바꿔놨습니다. 21년도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자, 조건이 있죠. 모든 과정과 답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금년도 표준 수확량은 7,000kg 조건을 줬는데 금년도 표준 수확량은 우리가 그 평년 수확량 값에서 C값이죠. C값.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 1 마이너스 Y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여기서 C 값이 금년도 표준 수확량이죠. 이거는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 B 값이고요.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 A 값입니다. Y는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죠. 자, 각각의 개념 아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6회 때 시험에 개념을 전부 다 A, B, C, D 다 적으라는 시험이 자두 문제라서 출제가 15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미가입했기 때문에 미가입한 거는 가입표 해놓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16년도에는 사고가 없었네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였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무사고이면 조사한 그 착가수의 평균 가중을 곱했는데 나머지 모든 종합가수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곱하기 120% 1.2배를 했을 때 큰 값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큰 값이 어떤 건가요? 표준 수확량이 더 크죠? 당연히 곱했을 때도 이 값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7천의 1.2배가 조사 수확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무사고이기 때문에 7천 곱하기 1.2배 하면 8,400kg이 저희 그 과거 수확량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2017년도 한번 볼게요. 자, 값이 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보다 조사 수확량이 적어요. 적을 때는 조사 수확량 한다고 했죠. 그럼 6,200이 되나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2018년도에는 그 평년 수확량의 그 50% 3,500보다 3,200 조사 수확량이 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의 50%를 가구 수확량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그럼 7,000에 50% 3,500이 가구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2019년도 없고요. 2020년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큽니다.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클 때는 평년 수확량을 과거 수확량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7,100이 제 과거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거 수확량을 제가 계산할 때는 최저치 값 하나는 뺀다고 했어요. 3년 이상이 될 때. 근데 지금은 저희가 4년이나 가입했기 때문에 최저치 하나 빼면 되겠죠. 자, 3,500은 제외를 합니다. 하나 했기 때문에 Y 값은 지금 하나, 둘, 셋, 3년이 되는 거죠. 자, 8,400, 6,200, 2020년 7,100을 더하고 자, Y값 하나 뺐기 때문에 3년 세 개년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7233.33이 나옵니다. 자, 소수점 첫째 째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는데 반올림 안 되기 때문에 7233이 A값이 될 거고요. B값은 지금 각각 나온 표준 수확량을 더해서 자, 4년이니까 나누기 4죠. 4 해주면 표준 수확량 평균이 나옵니다. 자, 과거 수확량 구할 때는 최저치를 하나 제외했기 때문에 Y값이 3년이지만 자, 표준 수확량은 4년치 그대로 다 평균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를 나눈다는 거 서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금년도 표준 수확량 값은 7천을 줬어요. 7천. Y값은 4년. 그죠? 그대로 그 산출한 거를 평년 수확량 값에 대입을 해보면 A값은 7233 플러스 B-A. 자, 금년도 그 과거 자, 한번 볼게요. 아, 이거 계산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는 7,100이 와야 되는데 B-A 요거 계산 식이 잘못됐네요. 7,100입니다. 7,100 B값이 와야 되는데 제가 7,000으로 넣어놨네요. 7,100에서 다시 A값 7,233을 뺍니다. 빼고 1-4년이기 때문에 그죠? 5분의 4가 되고 자, 그럼 B분의 C예요. 그죠? B가 7,100에 자, C는 7,000이에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여기 7,000을 넣었기 때문에 값이 틀어졌지만 요거 값이 그럼 틀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7,100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 평균 그 수확량 수치는 좀 더 적어지겠네요. 그래서 한번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 숫자를 그대로 옮기는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칠 때도 이런 실수를 안 해야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근데 가끔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줄여가는 연습을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에 걸 보고 그대로 적는데 틀렸네요. 그죠? 계산한 값은 지금 이 값이 아니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 수확량 값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평년 수확량보다 조사 수확량이 적고 평년의 50%보다 클 때는 조사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이 되고요.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조사 수확량이 적다고 하면 평년 수확량의 50%가 수확량이 됩니다. 근데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클 때 그때는 평년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이 된다는 거 실은 이 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수확량 계산하는 방법은 종합가수, 적가전 종합이형, 밭작물, 논작물 다 각각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꼭 그 계산을 푸는 것도 잘 하고 평년 수확량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5회, 4회 때부터 출제가 되고 있어요. 4회, 5회, 6회 출제되었기 때문에 7회 때도 아직 그 나오지 않았, 지금 현재 나왔던 게 저가전 종합위험, 종합가수, 그 참달의 자두까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밭작물, 논작물에서 평년 수확량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분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계산하는 방법은 꼭 이렇게 조건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 평년 수확량 계산해서 푸는 것도 손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평년 수확량은 이렇게 지금 대가루가 있고 소가루 있고 막 이렇습니다. 대가루, 소가루 개수를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공학용 계산기 값이 틀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대가루, 소가루 잘 기억을 해가지고 개수에 맞추어서 계산식 넣어주시고요. 혹시 일반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분명히 이 곱하기 부분들을 먼저 첫 번째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전체로 해서 세 번째. 계산 순서를 정확하게 해서 푸는 것이 또 일반 계산기는 또 중요하죠. 그래서 계산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내용이 많았어요. 그죠? 자두, 유자, 오미자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미자는 계약 인수 제한 목적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가입 조건들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묶어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이 과목은 계산 문제보다는 실은 우선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건 결국은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듣는 거지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다 암기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과목 공부는 꼭 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개념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시면서 암기를 하는 순수 과정을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만 그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오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 업방에 있는 순서대로 완전 그대로 가지는 않고 제가 블로그에 벌써 1과목은 정리가 되어서 다 그 품목 개념 정리 블로그 글쓰기가 끝났습니다. 이 과목 지금 현재 밭작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로그에 올렸던 커리큘럼대로 지금 유튜브도 그대로 진도를 맞춰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좀 더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싶으면 블로그 오셔가지고 중요한 것들 딱 표기해 놓은 것들을 보시고 각 품목마다 품목 예시 문제를 두세 개씩 넣어놨으니까요. 꼭 예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하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토지담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강의로 또 다음 시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